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다양한 무기 소식 알려드리는 KND 국방뉴스입니다. 중국과 일본 언론이 잇따라 대한민국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정조준하며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최근 사설에서 한국의 KF-21이 블록 3 단계에 진입할 경우 중국의 제니10과 FC-31 전투기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자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일본 역시 마이니치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이 연이어 보도를 내며 KF-21의 엔진 독자 개발 추진을 아시아 항공기술 패권의 판도를 바꿀 변수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한국의 전투기 산업이 이제 실제적인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준으로 올라섰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국제 언론의 평가가 쏟아지는 이유는 KF-21 양산 계획이 순조롭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차세대 전장 개념인 유무인 편대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 또한 KF-21 컴팩트 레인지라는 첨단 시험 설비를 도입해 실제 전장 환경에서 스텔스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KF-21은 종이 위 설계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투 조건 속에서 스텔스 성능을 입증한 몇 안 되는 기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KF-21 보람에는 블록 1과 블록 2 단계를 넘어 F-22 랩터급 성능을 지향하는 블록 3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 3 개발에는 이미 7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내부 무장창에 극초음속 무기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까지 탑재해 시험 운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첨단 항공 무기 분야에서 선도자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블록 1이 아직 완전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 모델인 블록 3가 6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공동 개발까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2014년에는 블록 1과 블록 2 개념 설계에 머물렀던 프로젝트가 단 10년 만에 6세대 기술 개발 단계로 진입한 것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적 같은 속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블록 3가 F-22 랩터를 넘어서는 차세대 전투기의 형상을 갖출 것이라 전망하며 여기에 미국의 F-35 전투기보다도 진보된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미 블록 1의 성능만으로도 F-35 전투기에 근접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첨단 무기 개발에 통상 7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리는 국제적 표준을 단축시켜 세계가 주목하는 스텔스 기술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유인 전투기와 더불어 무인 스텔스 전투기 개발까지 동시에 추진하며 미래 전장 환경을 대비한 기술 내재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F-21 보람의 블록 3와 차세대 무인기 프로젝트는 상호 적용 가능한 기술을 공유하며 발전하고 있는데 내부 무장창, 첨단 전자광학 조준 장비, 최신형 A사 레이더 그리고 매립형 센서류 같은 핵심 장비들이 이미 국산화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F-35의 설계를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한 발 앞선 개념을 적용해 공급망 안정성까지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KF-21 보람에는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로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F-22 랩터와 F-35에서 검증된 스텔스 구조와 형상을 적극 반영했으며 기체 전체의 레이더 흡수 구조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해 전투 환경에서 탐지 확률을 최소화했습니다. 더 나아가 각종 센서를 기체 내부에 정교하게 통합해 높은 전장 인식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의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4.5세대를 넘어 6세대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초 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스텔스를 단순히 기체 형상에서만 찾지만 실제로는 노출된 엔진 블레이드, 배기열, 수많은 리벳과 이음부, 동체 직선 구조 같은 복잡한 요소들이 성능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 역시 이런 세부적 결함을 지적하곤 하지만 대한민국은 최신 설계 기법을 통해 이를 줄이며 세계적인 흐름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은 F-22처럼 지그재그 구조를 적용해 전파 반사를 분산시키는 방식을 채택하며 스텔스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엔진 기술입니다. 국내 기술진은 이미 5,500파운드급 터보팬 제트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와 코어 설계를 독자적으로 완성하고 실증 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이 엔진은 무인기용으로 개발됐으나 출력은 경전투기 수준에 육박하며 현재는 8,000파운드급 엔진 개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내 국산 터보팬 엔진을 탑재한 무인기의 실전 테스트가 예고되어 있어 명실상부한 한국형 엔진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투기용 제트 엔진은 최대 70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정밀 집약체로 극한의 열과 압력을 견뎌내야 하는 만큼 난이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특히 전투기 특유의 폭발적 추력을 담당하는 저 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은 민항기용 고 바이패스 엔진보다 훨씬 더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면허 생산과 자체 설계를 병행하며 이를 정면 돌파했고 터빈 블레이드 개선을 통해 압축비를 크게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소형 엔진임에도 출력과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해 수명은 2000시간을 넘어서며 미 공군의 F-16 엔진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미국산 엔진을 사용할 경우 고장 시 수리와 점검을 위해 장거리 해외 지원을 받아야 하고 기술진 파견을 수개월 기다려야 하지만 국산 엔진은 국내에서 즉각 수리와 부품 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전력 유지 능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의미하며 자주 국방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 국산 엔진을 탑재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 X 실증기를 개발 중입니다. 이미 5,500파운드급 엔진으로 기반을 마련했고 이를 8,000파운드 이상으로 확장해 실질적인 전투 운용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만약 국산저 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영공을 지키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닌 자주 국방을 향한 역사적 진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 역시 올해 하반기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KF-21 블록3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미래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진은 이제 차세대 스텔스기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내부 무장창과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등 고난도 기술을 실제 기체에 통합 적용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이를 뒷받침할 기반을 대부분 확보한 상태입니다. KF-21 보라매는 설계 초기부터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되었고 이는 곧 우리 손으로 차세대 항공 플랫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최근 합동참모본부가 해외산 고가 무인정찰기 도입을 장기 과제로 전환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국산 무인정찰기 개발을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스텔스 실증기는 단순한 개념 검증 단계를 넘어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둔 결정적 분수령에 도달해 있습니다. 사실 한국형 스텔스 무인정찰기 개발은 이미 2010년 무렵부터 극비리에 진행되어 온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최근 들어 사업의 존재가 공식화되면서 기술적 완성 단계가 임박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대형 무인기에 적합한 고출력 엔진인데 소형 무인기에는 이미 국산 엔진이 하나씩 탑재돼 시험을 거치고 있으며 그 성능과 적용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국의 엔진 개발 속도를 문제 삼으며 미국의 F-35에 들어가는 18,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과 단순 비교해 한국의 5,500파운드급 엔진이 초라하다며 비판을 쏟아냅니다. 나아가 이런 비교를 근거로 한국은 미국 무기 수입에 의존하는 편이 낫다는 왜곡된 주장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주국방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피상적 시각에 불과합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할 때 자체 무기 체계를 확보하지 못한 국가는 언제든 전력 공백에 직면하고 그 대가는 국가 안보 주권이 흔들리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자주국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이미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KF-21 개발에 투입된 시간은 아직 10년도 채 되지 않았고 독자적 군용 제트 엔진 개발에 본격 착수한 것도 2000년대 이후입니다. 항공기 엔진은 1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기술 보유국조차도 쉽게 공유하지 않는 영역인데 우리는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맨몸으로 도전하며 기술 자립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단 20년 만에 이룬 성과는 세계 항공 기술사에서도 보기 힘든 기적 같은 속도로 평가됩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무기를 양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무기 체계를 첨단 기술로 재창조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매년 새로운 무기 개발에 성공하며 전 세계의 시선을 끌고 있는 지금 엔진 개발과 스텔스 기술 발전은 단순한 진보가 아니라 자주국방 실현을 향한 역사적 도약의 한 장면입니다. 과거 KF-21 스텔스 형상이 처음 공개됐을 때 일부 언론과 반대 진영은 한국이 과연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겠느냐며 회의론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2022년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을 때조차도 스텔스 기술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진은 묵묵히 기술을 축적했고 결국 의미 있는 성과를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의 기술 개발은 외부의 견제와 내부의 신중함 속에 진행되어 왔기에 진짜 성과는 이제부터 더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KF-21 전투기는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기술 격차가 드러나자 이제는 미국조차도 한국의 항공 기술을 인정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발진은 여전히 겸손하게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고성능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 기초 연구를 시작해 과학적 실증과 보고서 축적을 이어왔습니다. 지금의 성과는 출발점에 불과하며 앞으로 한국이 이뤄낼 자주국방은 세계 군사 기술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초정밀 공학과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고 이미 관련 체계를 상당 부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메타물질 개발에도 성공하면서 향후 플라즈마 스텔스와의 결합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접목된다면 KF-21은 단순한 스텔스 전투기를 넘어 사실상 적의 레이더망에 전혀 걸리지 않는 유령 편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일부 국가는 KF-21이 완전한 스텔스기로 개량될 경우 F-35를 능가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집중적으로 연구 중인 세미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미래 전략 기술로
중국이 5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분야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스텔스 능력이 향후 중국과의 국지전에서 제공권을 장악하는 결정적 무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최근 공개된 한국항공우주 산업의 미래 동향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세미 스텔스형 블록 모델과 완전 스텔스형 블록 기체를 합쳐 총 200여 대의 KF-21을 공군에 인도한다는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수치로 제시된 만큼 한국 공군 전력은 양과 질 모두에서 도약을 앞두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스텔스 개량뿐 아니라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인 멈티 적용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어 세계 항공우주 업계가 한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 수직이 착륙 버전이 재검토에 착수하며 차세대 함재기 논란이 다시 한번 가열되고 있습니다. KF-21 수직 이착륙 버전이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 해군은 더욱 강력한 해상 항공 전력을 보유할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FA-28 함재기의 노후화가 심각해지며 새로운 함재기 도입이 시급해졌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해군 항모 전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항모에서 운용할 수 있는 고성능 함재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KF-21 전투기가 뛰어난 성능과 확장성을 바탕으로 함재기 후보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최근 세미나에서 새로운 무인 함재기 컨셉을 새롭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간 해군의 염원이었던 항공모함 사업이 기존 유인기 중심에서 무인기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되며 KF-21 보람의 개발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무인 함재기가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높은 안정성과 완성도를 바탕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보람의 개발이 본격화되던 초기 해외 유수의 전투기 제작사들은 대한민국의 계획을 두고 기적에 가까운 일정이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10년 안에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선언은 그들에게 무리한 도전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KF-21은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지연 없이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많은 외신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 전투기 선진국들도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실전 배치하기까지 통상 1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2015년 개발 착수 이후 불과 10년 이내 전력화를 목표로 달려왔고 현재까지의 속도를 고려하면 이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한국은 세계 주요 방산 강국들보다 짧은 기간에 자력으로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하루하루 피말리는 노력 끝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수많은 반대 여론과 외부 세력의 견제를 뚫고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의 꿈을 향해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4.5세대 전투기 개발을 넘어 6세대 전투기로 향하는 기반 기술 확보에도 성공하며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국산 스텔스 소재, 자국산 엔진, 스마트 항전 시스템 등 미래 항공전의 핵심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며 한국형 전투기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의 스텔스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블록1은 4.5세대급 성능으로 무장체계 중심의 구조지만 2028년까지 개발될 블록2에서는 스텔스 성능을 대폭 강화한 설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때 세계는 한국이 스텔스기를 자체 제작한다는 주장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지만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스텔스 소재가 공식 연구자료로 발표되자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한국이 진짜 해냈다는 평가가 국제 방산계의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한 세대를 건너뛰어 곧바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과학기술의 세계에서 이러한 도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4세대, 4.5세대, 5세대를 차근차근 밟아올라 6세대로 진입하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따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미래 항공전의 핵심 기술을 하나씩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눈부신 행보에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인민일보는 자국의 제니10 전투기를 치켜세우며 KF-21을 평가절하하려 했지만 보람의 시험비행 영상이 공개되자 보도의 뉘앙스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이제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 매체들조차 인정하는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세계 군사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의 일부 보수 언론은 여전히 색안경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전투기 기술을 훔쳤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퍼붓고 있지만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텔스 소재 기술은 미국 로키드 마틴조차 협력을 제안할 만큼 높은 수준을 자랑하며 이는 블록2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돼 KF-21의 스텔스 성능을 한 차원 끌어올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며 세계 방산 선도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국산 항공 엔진이라는 자부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허락 없이는 전투기 한 대도 제대로 수출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그 시대를 뒤로하고
KF-21 보람의 개발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에 들어갈 국산 엔진 개발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설계하고 제작하는 진정한 독자 기술입니다. 정부는 16,000파운드급 고추력 터보팬 엔진 개발에 총 3조 원 이상을 투입하며 KF-21 블록3는 물론 향후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심장까지 스스로 만들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산 엔진은 전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무인기용 수직이 착륙 VTOL 엔진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는 2028년까지 중고도 장기체공 무인기에 장착될 14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이 엔진은 기존 외산 제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를 고려한 전용 터보팬 엔진도 이미 독자 개발 로드맵에 올라 있습니다. 소형 무인기 분야에서는 이미 K로빈과 같은 VTOL 드론이 실전 배치되며 활주로 없이도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용 편의성을 넘어 협소한 전장 환경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술적 기동성을 보장하는 기술이며 전투기급 중대형 무인기까지 적용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엔진 기술 자립이라는 가장 어려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하루 진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품만 조립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항공기 설계부터 RCS 감소 설계, 스텔스 형상, 레이더 흡수 소재, 그리고 무엇보다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 기술까지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항공산업 역량, 방산업체와 연구기관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자주 국방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만들어낸 집약된 결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6세대 전투기 기술 개발국 중 하나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미래 공중전의 주역이 될 유무인 복합체계에서도 중심을 지킬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미래형 무기체계는 단순한 성능 개선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전장 개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기체계와 지휘통제체계 간 실시간 연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 링크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는 차세대 전투기의 필수 조건 중 하나인 유무인 복합 운용체계 구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개념 연구가 진행 중인 국산 무인 스텔스기 플랫폼에 직접 적용되고 있으며 단순한 드론의 수준을 넘어 궁극적으로 6세대 전투기 체계로 진화하기 위한 핵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무인 전력을 연동해 편대 단위의 정찰과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합 운용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이를 통해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고 실시간 전장 정보 공유로 타격의 정밀성과 아군 전력의 생존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력은 결코 단순한 미래 청사진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의 유력 군사 전문 매체들은 대한민국이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 기술이 기존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더 주목할 점은 대한민국이 전투기 개발 분야에서 명백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비롯한 여러 기술 선진국을 제치고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자주국방에 대한 열정과 국가적 집념이 만들어낸 결실이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온 대한민국 특유의 도전 정신의 산물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하반기 스텔스 특화 기술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KF-21 블록3의 장기 개발 계획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KF-21이 단순한 4.5세대 전투기에서 멈추지 않고 궁극적으로 6세대 혹은 그 이상의 전투기로 진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재 KF-21은 명확한 진화 로드맵을 따라 개발되고 있습니다. 블록1은 기초 작전 능력 확보, 블록2는 무장 통합 및 성능 개량, 그리고 블록3는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성능 업그레이드를 넘어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 패러다임 자체를 혁신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블록3 단계에 이르면 현재의 자체 개발 A사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 등 기존 핵심 기술에 더해 내부 무장창 탑재, 전방위 스텔스 형상 개량, 적외선 탐지 회피 설계, 차세대 전자파 흡수 소재, 국산 데이터 링크와 전자전 장비까지 통합된 완전 스텔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특히 기체 전반을 스텔스 최적화 형태로 재설계해 레이더 단면적을 최소화하고 엔진 배기구의 열신호 차폐, 스텔스 전용 무장 호환, AI 기반 전장 데이터 융합 시스템까지 탑재해 명실상부 5세대를 넘어서는 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블록3 장기 계획은 2030년대 중후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며 성공 시 한국은 세계 6번째 완전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자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에 성공한 국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기체 센서 무장체계를 모두 자국 기술로 통합 개발한 나라는 미국뿐이며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이 벽을 허물고 모든 요소를 국산화한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KF-21 블록3가 완성되면 단순히 공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완전 스텔스기라는 독보적 무기적 위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 이미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은 스텔스 성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 수요가 매우 크기 때문에 블록3는 수출 경쟁에서도 결정적인 승부수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이를 기반으로 6세대 전투기, 유무인 복합 전력체계, 극초음속 무기 연동 시스템까지 이어지는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체 성능 향상을 넘어 전투 개념 자체를 혁신하는 게임 체인저 기술이며 한국형 6세대 전투기의 실질적인 출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누구보다 빠르게, 그 누구보다 단단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뤄낸 기술적 성과는 이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세계 방산 시장의 선도자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늘도 묵묵히 연구와 개발에 매진하는 대한민국의 연구진과 방산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땀과 노력이 완성되는 날,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을 넘어 세계 전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우뚝 설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은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다양한 국방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Hard in the motherfucking paint, nigga.